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민입니다.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에서는 정말 지난 그 네. 전쟁 폐허 속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그 휴먼 스토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흥남 철수작전 그 마지막 배에서 태어난 희망의 증거 이경필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 원장님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75년도 이제 진주 경성대학 그 수의과 졸업했거든요. 네. 그리고 군을 갔다 와가지고 그 옛날에는 보통 이제 개 위주가 아니고 네. 소, 돼지, 대동물 위주로 치료를 했다고요. 네. 그 직구도 마찬가지 이제 그 지도에 이제 수의사 20명이 있는데 네. 저 혼자만 대동물, 소, 돼지, 닭, 오리. 예. 그래 옛날 돌아가는 시험이죠. 예. 그래 그 담당하는 수의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이시고요. 예. 네. 아마 그 은미 씨 그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워낙 유명한 영화죠. 네. 근데 국제시장에 네. 오늘 우리 원장님의 스토리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거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네. 그 국제시장 실제 주인공이셨다면서요?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제 그 옛날 애가 태어난 그 부분 나오기 때문에 저 말고도 예. 5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그 김치우부터 김치파이브까지. 예. 그래 그 대상이 이제 구치장이 영화지 저만 딱 찍어가지고 그 대상자는 아니고. 네. 그래 아이들 5명이 아마 대상자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흥남부두에서 네네네. 그 이제 우리 그 탈출을 할 적에 예. 피난을 올 적에 그때 이제 뱃속에서 배가 내릴 때 그때 이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김치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치 원, 김치 원에서 파이브. 파이브. 네. 그거는 무슨 그런 말이에요? 얘기야. 미국 사람 우리나라 처음에 옛날에 못 살 때 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대한민국보다는 김치가 더 유명했다. 네. 그 바로 음식.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김치 생각나서 김치원부터 파이브까지 태어난 순서대로 김치원이다 파이브다. 그래 이제 정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5명이 태어났는데 그냥 그 5명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니까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김치 원, 원. 투, 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김치 파이브라는 이 이야기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국제 영화에서 보니까 사실 그 배가요. 그 거제가 아니라 부산에 정박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전에 그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군들이 그 흥남철수 그 피난시킨 사람들이 9만 8천 명.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개인배로 어선을 타고 나온 사람이 한 9만 8천 명. 20만을 보고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9만 8천 명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 미국 사람들이 그 피난 싣고 올 때 그때 이제 그 화물선 그 빅토르급이 세 척이 동원됐다고요. 네. 레인 빅토르는 운산에 출발하고 부산 들어갔고요. 메리 빅토르도 제일 마지막 배로서 이제 주로 부산 들어갔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한 40만 정도가 비난민이 몰리니까 도저히 거제 들어가라. 그래서 24일 날 그 부산 앞 정박했다가 그 상륙 못하고 25일에 거제 들어갔다고요.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날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옛날에 부산 갔으면 24일 날 풀었을 건데 네. 거제도 오는 바람에 25일 날 아침에. 아침에 예. 9시 10시에 이제 그제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부산에 정박한 배는 따로 있고 예. 이제 원장님이 타신 배는 거제로 오신 배였던 그렇죠. 거죠. 예.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흥남 철수 사건 당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타셨던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로 이제 기네스북에 그런 아름다운 기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 당시에는 한 몇 명 정도가 그 배에 탑승을 한 거예요? 근데 자료만 다 좀 다른데요. 네. 그 숫자 세어는 많이 지하층에 들어가서 그 화물선 아닙니까? 제일 밑에는 이제 그 항공유 300도 실려 있고요. 네. 그 위에 사람 실을 때 그때 미국 상은 그렇답니다. 그럼 메르 빅토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 발전해가 뭡니까? 압축 공기를 해가 기계 돌리는데 그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 배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정 60명에 14,000명 탔기 때문에 60명에 몇 명 14,000명이요? 14,000명. 14,000명. 오, 꽤 많이 탔네요. 근데 정원이 60명이라고요? 예. 아. 정문 60명 그 화물선이니까 네.
배수는 6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성선 인원은 너무 작은 60명이고, 예. 근데 그게 14,000명이 탔다고요?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짐칸에 근데 막 그게 타고 그러면 위에도 탈 것이고 밑에 막 안에 갑판 밑쪽으로도 들어가고 그럼 사람들 거의 다 타고 들어왔겠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메리빅토르 같은 3단을 돼 있는데 그 제 밑에 이제 화물칸이니까 화물 싣고 닫고 네. 또 화물 싣고 닫고 이제 그런 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람 딱 실어놓고 위에 이제 닫고 그 밑에 사람 싣고 그래서 닫고. 예, 세 칸을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 화물 이게 사람이 아니고 네. 화물이라고요. 화물 싣고 나면 위에 닫아야 또 화물 실지야. 그 사람을 그리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게 막 화장실이 있나 물이 있나. 네. 3일 동안 이제 그 굶고 왔는데 애들 그림 물어보더라고요. 라면이나 먹지 그러면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라면이 있은 것도 아니고 라면 끓여 먹으려도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굶고 오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니 그렇게 14,000명을 만약에 배에다가 성선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아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후퇴하고 저쪽에서 막 중국 군들이 막 밀려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맞아, 정말 맞아. 포도 쏘고 막 진짜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그때 한 배에 14,000명을 태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저는 이제 그 잘 모르니까 자료를 보면 18시간 반 시간 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임산부는 그 배 보면 사다리 안에 있습니까? 그죠? 네. 그 타고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짐 실는 그 거북막 예. 그거 타가지고 이제 그 들어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배 건물이 내려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지도 하는데 타면서 많이 그 돌아가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산모 같은 애 업은 사람들은 올라가다 보니까 애가 떨어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짐이랑 하나 더 갖고 가려고 매우 오는 사람 짐 무기 때문에 떨어져 죽고 그때 떨어지면 죽는 게 이제 그때 영하 한 20도 30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출발할 때가 그럼 12월 23일 날 출발하셨네요. 네. 그리고 24일에 부산항에 들어갔다가 부산에 그 입항이 안 되니까 그제도 옮긴 이제 11월 25일. 25일, 예.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네. 그러면 처음에는 14,000명 정도 타셨고 거기서 이제 5명이 더 태어났기 때문에 한 14,000, 5명 예. 정도 되는 건데 그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태우고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요. 네. 60명 전원이. 라루 선장님 자서를 보면 배 키를 제가 잡은 게 아니고 네. 한음이 잡았다. 아, 무슨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러 같은 경우도 그 배가 넘어져가고 그리 많이 희생을 했는데 그 메리 빅토르 같은 경우는 14,000명 달고도 애가 5명 태어나면 14,500명 그지 한 명도 안 죽었다고요. 그다음 굶지도 3명 굶었는데도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다음 배 태울 때 이제 더 쉬었다고요. 사람들을 앉지도 젓가락처럼 못하게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니까 이제 그 공항을 좀 만들었는데 배를 태울 때는 이제 젓가락 식으로 이제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14,000명 타지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우리가 이제 저도 수의사지만 그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해결하기 그리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출발을 23일 날 하셨다고 했고 하선할 때 태어났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날인 25일 날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거죠. 예. 그야말로 좀 뭐랄까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런 그게 딱 진짜 원장님 얘기네요. 저도 그렇죠? 어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부모님이나 옛날 배운 사람들 뱃놈 그러더라고요. 배 태어났다고.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배 이름을 몰라요. 아, 아예. 배 큰 배라는 줄 알고 있는데 네네. 큰 배가 장방이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은 LG 타고 온 건 아는데 배 이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 다 같이 모이니까 배 이름이 메리 빅토르다.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영어를 모르니까 그 젊은 행들이 그러더라 메리 빅토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하기 일찍 다 노니까 배가 한 일주일 도착했다. 그거는 그 미국 정인 중국어요. 피난 오실 적에 물론 태어난 원장님도 원장님이시지만은 그런 험난한 삶 속에서 엄마가 정말로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이런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피난 속에서 모진 고난 고통을 다 겪으실 건데
정말 엄마의 그 모성애가 네. 대단한 것 같고요. 그때 당시 태어나실 때에 뭐 본인은 모르시겠지만은 주위 사람들 아버지나 어머님의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그 태어났을 때 어떤 분위기 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작년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스승수 할머니 이제 딸이 제 만나러 왔더라고요. 네. 그래 하는 소리가 그 우리 엄마가 네 산모했다. 그래 어디서 어디습니까? 그러니까 흥남구 우리 동네더라고요. 네. 그래 옛날에 그 북한 있을 때 이제 산파를 했답니다. 네. 그래 그분이 이제 그 엄마를 도와가지고 이제 죄를 받았고요. 아, 그럼 의무실이 아니고 뭐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 빨리 좀 태어났으면 의무실에 가서 도움 좀 받았을 네, 건데 그 막판이니까 다 사람 내려올 준비하고 있는데 아, 의무실이 없고 배에서 여자들이 이제 그 인의 장막 그 하고 이제 산모가 이제 그 도와주고 아, 인해장막이면 이렇게 뭐 치마폭 이렇게 가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된 데서 그렇죠. 태어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아마 그 조금 조산행 같아요. 한 10일 더 태어날 건데 배에서 아마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조금 그 조산행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날 때 이제 그 부모님 말씀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동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자들 둘러싸가지고 이제 치마 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태어났다. 엄마가 그러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삶 속에서 건강은 왜 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은 산후조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 그 추운 데서 또 삶의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또 배에서 내려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더 오히려 엄마가 더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 태어난 그 상황도 좀 그 물어보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탯줄 문제. 그것도 이제 그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위를 가왔을 겁니까, 그지? 그래서 이빨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다고요? 아니, 가위를 안 자르고요. 가위 어디 찾을 건데요? 예. 가위를 갖고 올 사람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빨을 잘랐다. 그다음 고생이 많이 아니었다. 그 살에 있는 것만 기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피난통에 어떻게 보면은 배에 의료진도 없고 뭐 그런다고 또 뭐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받아주는 그런 사람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연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태어난다는 자체가 좀 죽음을 어떻게 보면 각오하고 그렇게 태어났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제 그 만세 엄마를 왜 비난 보냈느냐. 예, 할머니가 북한 그 살아 계셨거든요. 네. 그 할머니 못 내려오셨네요. 예. 네. 할머니 생각은 이제 한 보름 후에 다시 이분들이 또 올라올 거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려가라. 북한 중원들은 죽일 테니까 내려 살아라. 그래갖고 미군대 다시 올라오면 그때 올라오느라. 그래서 아마 수산 준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아니 영원히 비나 올 줄 알았으면 뭐 좀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버지 말씀은 이제 왔다 갔다 들어갈 테니까 간단한 것만 이제 갖고 내려오실 때요. 그래 내가 아버지 물어봤어요. 왜 필요했습니까? 엄마 만세 몸인데. 그러니까 이제 답은 한 가지 하더라고요. 누구 살려고 온 거 아니야. 그건 북한 상태가 어떻게 됐으면 했더만은 아마 그때 이제 영혼들이 출소하고 난 뒤 남은 사람을 한 5만 명을 죽였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이제 예. 예, 거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괴로운 쪽에 부개떡 해가지고 이제 학사 부분이 있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2년 따지고 못 따지는데 전쟁은 안 해야 된다고요. 그래 아버지 하는 말씀이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면 그때 당시에 6.25 때 이산가족이 1,000만. 그다음에 부모 잊어버린 아동들이 한 10만. 전부 다 그래서 근데 옛날에 애가공원 생겨가지고 애들 수용했다며, 그지? 네. 그래 많이 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쟁은 하지 말자. 역사의 산 증인이고 또 그렇게 기네스에 오른 배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아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요. 네. 이제 그거에, 처음 제일 좀 스러운 게, 그지도 동네가 이제, 인심은 정한데,
시중 사회 아닙니까, 그지? 신씨, 옥씨, 윤씨. 그때 좀 배타적이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집안에 그 한 모이면 80,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피라민들을 모여봐야 한 소음 10명, 그죠? 그 다음 고향산 모이고 이래봐 한 20명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그, 피라민 소리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비농 자체를 별로 그, 좋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상처받으시고 서름 받으신 걸 주로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역사의 산증인 같이 기적적으로 태어나시고 이런 거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또 흥남 철수 사건 또 알리려고 하시고 그런 거를 더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런 뭐 전쟁의 그 피난, 네. 아기교환 속에서도 정말 살아나신 게 참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삶의 현장의 삶의 터전을 잡는다는 게 네. 그렇게 쉽지 쉽지 않았을 않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전혀 뭐 새로운 삶의 터전이고 그래서 그제에 이제 정착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좀.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생활이. 그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배도 사진관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거제도 내려오니까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애들이 학교도 안 보내고 이제 좀 크면 이제 바닥을 그 생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북산도 오다 보니까 이제 이북산들은 바다 잘 모른다고요. 공직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락하면 남의 하이는 그 식당 일을 도와줬다 가고 옛날쯤 뭐랄까나 하이역 하나 그 들어가고 이제 무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지나면 아주머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밥을 줬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개밥 보리밥 아닙니까? 네. 그 전에 농사 별로 없어요. 땅이 그 밭이 많고요. 그렇게 개밥을 줬는데 주인 딱 들어가자마자 그걸 이제 개를 쫓아내고 그걸 갖고 먹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산나물 먹다가 이제 그 독점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 그 피난 배에서는 그리 희생을 안 당했는데 피난 와가지고 이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사람들도 정말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66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자체가 참 살기 힘들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뭐 피난민들이 그것도 뭐 10,000명 만 넘게 명씩 이렇게 오니까. 거제에 풀어졌으니까 그만 거제분들도 네. 거제분들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터시해가지고 없었던가요? 아니,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그 자기 그 밭에다가 이제 움막 짓고 산에 그 나무도 자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때 거제 인구가 한 5만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때 포로가 18만 명, 네. 그때 피난민이 9만 8천 명. 그러니까 거제 사람도 도와주는 건 한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거제 피난민을 사다 보니까 나간 게 이제 국제시장이라고요. 그래 장사해 먹고 사니까. 예, 네. 예, 예. 농사 지이 받나? 그렇다면 돈이 있나? 땅이 있나? 그래서 거기다 조금 정착하다가 이제 부산 가서 이제 국시장. 그래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san군이 이부산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부산도 그 다음에 그 잘한 거는 그거야. 거기 사람들은 이제 집안이 크니까 그 살았는데 이부산들 그 힘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애들 교육.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3 때 우리가 120명 됐는데 피라미드 대학 가는 게 한 90%. 근데 거제 사람이 한 10% 정도. 그래 바무 시무님이라 해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이제 고물자 받아가지고 이제 피라미드 먹이 살렸다고요. 깡미 주스, 그 우유도 받아고 애들 갈라주고 그래가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점에도 선생님이 없었다고요. 네.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북 사람들이 그 변호사 중에 선생님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애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가 서울대 37명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리고 거제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사는 걸 맞고요. 예. 이북 사람들은 이제 거제 중문은 이제 아는 문물, 문화, 그다음 교육. 그건 아마 이북 사람들이 거제 사람들 많이 따뜻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당시에 뭐 하셨나요? 네, 거제를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평화사진관이야. 평화사진관.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버님이 그럼 원래
사진사입니다. 아, 사진사이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좀 술한 게, 그제대로 오니까 이제 기름사 할 때 이제 조선하거나 결혼식 할 때, 아, 그 사람 사진. 사진 안 찍었다고요. 네. 그래, 아버지 내려와가지고 사진 찍어주니까, 그래, 참 친해졌고요.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할 때마다 분리 간다니까. 가면 이제 그 사진값하고, 그 다음에 쌀 주지, 떡 해주지. 그래서 이제, 그래, 거짓 사람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럼 어머님은 같이 뭘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뒤에 이제 그 평화상에. 아, 상회. 근데 다 지금 이름에 평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화사진관, 평화상회. 그래서 그, 그쵸. 제가 좀 커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왜 평화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만은, 아까 말한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아버지보다 엄마 쪽이 좀 많이 따르거든요. 네. 엄마도 이제 그런 경우에 뭡니까 장사해가지고 이제 옛날 변화가지고 부모 돌아가신 애들 대학교 보내고 그러셨더라고요. 엄마가 성격이 좀 온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중 한들 많이 갈라주기도 하고 옛날에 추석 때 설 때 아니면 옷을 이제 입어요, 그지요? 그래 그때 이제 재고난 것도 갖다 갈라주고 애자통 주고. 그래,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제 아는 게, 엄마 이제 덕을 제가 많이 봤다 하는 게, 갈 때마다 엄마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냥 엄마, 아버지 몸에 배인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은혜 나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도와주는 곰백이 생겨라, 거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나눔 문제는 이제, 우리도 나눔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 항상 말씀하는 게, 말은 안 해도, 생활 실천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있으면 갈라주고. 그럼 원장님은 아버님은 평화사진관, 사진관. 엄마는 평화상해. 평화상해. 근데 지금 원장님도 그러면 평화병원입니까? 본래는 한 15년간은 이제 평화가족병원 하다가, 예. 어, 아, 실제로. 그래, 아버지 보면 그랬지. 사실은 평화가족병원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명칭이 장수포 있으니까 장수포는 안 좋겠는데, 그래, 접근 안 돼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아가지고, 이 위에 이제 장수포 가족을 바꿔버린 게, 아버지 유언대로 하셨네요, 그러면. 예. 꼼짝 못해요, 그때. 가만 놔둡니까? 예. 아, 바꾸면은, 예. 예. 저도 이제. 아버지 뜻을 좀 따라 보시지, 왜요, 그래도. 아니, 그 아버님 잘 따르는데, 예. 장수포 가족병원은 누가 딱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병 하나밖에 지명이 없으니까. 평화가족병원, 예. 이게 참 특히 거제 사람들은요, 평화 잘 모른다고요. 이부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네. 거제 사람은 평화 잘 몰라요. 그래서 장군이 지금 따라야 전하는 사람이 전화를 빨리 눌리죠. 근데 평화가족병원 하니까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명으로 그냥 하는 게 그 지역 분들에게는 더 좀 친숙하니까. 아, 근데 뭐 전쟁이나 평화라든지 이런 애국에 대해서는 사실 남다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이미 벌써 많으시지만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시다고 형님도 전쟁으로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참 힘든 게 이제 옛날 아버지가 이제 한기만 좋은데, 네. 평화사니까 평화상에 평화식당 하다가 또 닭을 키우시더라고요. 닭? 닭. 예, 예. 그럼 평화닭입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닭을 그때 한 10,000쯤 됐습니다. 살란 게. 그때 오. 굉장히 컸어요. 예. 지금 그 터에 이제 일개 반이 생겼는데, 그래, 이제 수유가 필요하다. 그래, 이제 수유과를 대학을 갔다고. 저 운칙은 수유과보다는 잘 군인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수술대 갔는데, 이제 누클을 누클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망해버렸다고요. 그래, 그때 당시 형님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복무받은 동안 저를 이제 학교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좀 미안한 게, 물론 제가 학교 안 가도 이제 훈련 갔을 건데, 네. 훈련 갔다 와가지고 이제 훈련에도 괜찮았고, 요 오니까 이제 고엽제 발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암. 그래서 술 갔을 때는 이제 고수 전이 돼가지고 6개월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우리가 혜택 받은 부분도 있는데, 옛날에 헌수사 작전 때, 우리도 올라온 사람들 봉사를 좀 하고, 죽고 살고는 하는 뜻이고, 그래서 그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에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알리기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병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병원 운영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르트 제대하고, 75년 제대하고, 75년 개업했으니까. 네. 한 40쯤 됐네. 그럼 아직까지 한 번도 거제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 떠나면 또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하고, 예. 그다음에 군에 갔을 때. 네. 근데 그러니까 수의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별명이 바보 수의사라고 이런 별명이 있으시다던데 왜 바보가 붙으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녀가 민간병 그러더라고요. 예. 니 그 바보 아이가, 그래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가면 깎아들으면 깎아주지. 약 주지. 예. 그래, 아까 말씀드린 저 엄마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요. 네. 그 가면 엄마 아버지 다 잘 아는데 가서 제가 그때 욕을 할 겁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밤에 2시 오라 가면 2시 가고 12시 오라 가면 12시 가고 가면 뭐 12시 가면 이제 야간 수당 더 받아야 되는데 네. 돈 같이 받으니까 이 바보 아이가 돈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먹고 사니까 그대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보 수의사라는 그 이름을 그 얻을 만큼 참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아마 아버지의 그 은혜에 보답하라는 그런 큰 뜻이 좀 이렇게 담기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난 인터뷰할 때 이제 그 흥수가 인터뷰할 때 이제 나이 많으면 그러더라고요. 너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존경한다. 그리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못 사람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그다음에 이부 필요한 그 부모 있는 애들 대학교 학장도 보태주고 너는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때부터 말을 조심해야 하고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부모님 눈을 안 끼치야 안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들 볼 때는 이제 좋은 소리를 이제 바보수이라까지 네. 사실은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소리 가면 109 포럼이 있거든요. 네. 정치 떠나서 북한 알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북한은 정확히 알아야 통일될 거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흥남 추수가 이제 특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을 해주고 있다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북한 배를 직배해가지고 수확을 늘려준다고요. 정치는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이제 북한 들어가지고 이제 봉사하는데 이걸 앞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미워하는 걸 김정은의 정치를 미워하는 거지 북한 주민을 미워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되기 위해서는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우리 수준 반만이라도. 그래, 그런 얘기 한 번에 대학 교수가 들어가면 이제 감시원 따라 붙는데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 이제 북한 주민을 만나면 1달러면 달라 그러는데요. 1달러 같으면 한 달 먹고 산답니다. 몇 년 전에 고뇌 행군 때 3명을 굶어 죽었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이제 청량리에 올 건데, 민간 차원에서 김정일이 정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이제 분유도 갖다 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문화 수준 높여줘야 돈을 되는 거지. 저는 특강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보지수를 하거든요. 행보지수. 옛날 우리 6.25 때 어릴 때, 네. 밥만 많이 주면 행복했다고요. 그렇죠. 신발 신고 옷 사주고 이렇게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북한이 그거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 모르니까 밥 안 굶고 집 있고 어디 있으면 행복지수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치에도 좀 들어가가지고 북한 문화 수준을 생활 좀 높이면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래, 그거 하는 게 이제 1090 포럼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운동 강의하면서 북한에 그렇게 도와준다고요. 네. 작년 분유가 3만 5천 개 북한 보냈다고요. 네. 그래서 민간 차원 하지 말고, 국가에서 하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주민들 직접 나올 수 있는 거,
그걸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원장님, 그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네, 원장님에게 있어서 은혜를 갚을 분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 피난민 도와준 사람들 이제 생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좀 바뀐 게 그 흥남철수 그 이룰 수 있도록 미군들 죽은 사람들 미군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옛날 유엔군들 그래서 다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장진의 전투 그부터 해가지고 흥남철수까지 이제 피난민을 그 피난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생했던 분들. 예, 군인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군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가루 포도처럼 떨어진 거, 그걸 볼 때 이제 정책 그 은혜 대상이다. 고맙게 생각하자. 그래서 아마 그 흥남 출수작전은 뭐 김별 장군이나 햄버거 씨나 그분은 그 자주 그 딸도 만나가지고 이제 고맙다 소리 하고 있고요. 같이 좀 지내는데 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병 1사단 그 사단장이라든지 옛날 장전 전투할 때 이제 고생한 분들 다 등달아서 이제 고맙다 이야기를 하죠. 그거 있었기 때문에 흥남출작전이 있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 지금 이제 그때 14,005명이 이제 어찌됐든 장성방에서 내려서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다 되시는 겁니까? 본래 그 소리가 하면 흥남출사 흥남주민 사표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등록된 사람이 보통 그제도 내려오는 게 1년에 한 1,000명 내려오다가 지금 한 600명 줄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파서 못 온다. 그분들은 이제 제2고향이 그제도입니다. 네. 북한은 제1고향이지만 그제도 와서 보통 3년 살아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거에 그분들 왔을 때, 그제도 왔을 때 옛날 살던 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제가 많이 발전했답니까? 네. 그래 4년 전에 이제 영화 촬영하러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집을 가려드렸다고요. 가니까 이제 옛날에 살던 그 부모들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김찰라고 했는데 이북 사람들도 생각 그겁니다. 그제가 조금 문화 개방해가지고 이제 이북 사람들 제2고향이니까 한번 자주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그 자녀들이 그제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 그거는 안 되더라도 이제 포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기념해주면 좋겠어요. 흥남 철수작전을 제대로 이제 담은 영화 아흥남이라는 영화의 제작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좀 이 세계적인 아주 잘 됐던 영화죠. 글래디에이터의 작가가 시나리오를 맡으셨다고 하던데 이 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 어제 통화를 했었거든 신명희 씨하고. 네네. 그래서 그래커는 언제 할 거냐. 원래 국제장 영화 전에 이제 이게 했으면 대박을 만났을 건데. 네. 제가 아무래도 보다 동안 중에 아마 그래커는 하겠다. 돈 문제 같다고. 돈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작비요? 예. 네. 그래서 삐끗한 바람에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영화를 찍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그 배가 그럼 있어야 똑같은 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두 가지, 국지장이 화물선이거든요. 네. 그 배가 아니라고요. 나 화물선.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를 빌려주겠다. 아, 그 직접 배를? 예. 네. 렌 빅토리오. 예. 거기다가 이제 옛날 메리 빅토리오를 배설하면서 띄우는 다 있다고요. 네. 상징물이라든지 메리 빅토리오 뭡니까? 글 쓰는 부분. 네. 그것도 있다. 그거 묻히면 되거든요. 아, 똑같이 생긴 배가 있긴 있는 거예요? 예, 렌 빅토리오. 아, 그럼 타고 오셨던 그 배. 배는 아니고. 배는 아니고. 예. 똑같이 생긴 애가. 운산에서 칠지문 타고 내려온 배. 예. 그리고 그 배에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촬영하고 네. 다시 돌려주면 되고, 예.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사직을 줄 테니까 배를 갖고 오느라 촬영하고 돌려주면 되니까. 그제도 마찬가지 배를 안 주려고 하면, 네. 배를 미국에서 안 주려고 하면 이제 빌려와가지고 연구임 돼가지고 그 전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대우조선 쪽에 사람 만났던 배를 껍데기 모으는데 막 80을 좀 달래요. 그 영화 찍을 때는 이제 반 잘라가지고 사시고 들여가지고 앞부분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그거 만들어가지고 잘 찍고 그걸 한다는데 아마 시명이 말로는 배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예, 직접. 예. 요즘 보면 이게 전쟁이나 또 지금 원장님 그 은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참 공감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경필 원장님의 그랬던 뭐 전쟁 은혜 이야기를 다음 세대한테는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보통 요즘 특강하는 그 세대가 이제 20대, 30대라고요. 이제 숙미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말에 이제 그 가운데 갈 건데, 그 대상은 보통 보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젊은 애들이 위주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저도 당신 춤을 잘 모릅니다. 6.1 깨끗이 다녔고, 특히 흑룡출사도 모르겠다. 단, 우리 선배들이라든지 옛날에 기자들이 돈 찍어 놓은 거, 그거 방영할게. 믿고 안 믿고 당신들이 마음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간을 보호 좀 시켜가지고, 두 번 다시 옛날에 한일 합방이라든지, 전쟁 일나가고 우리가 예상가지고 1,000만, 죽은 사람 260만, 그런 하지 말자. 그러려면 그럼 국가가 이제 튼튼해야 되는데, 세대단위 지금 민주주의 소리가 아니고, 국가란 그거를 어떻게 알고, 국가는 뭘 돕는 알고, 그 다음에 군은 오르면 잘 가고, 그렇게 하자. 예. 그래서 국가가 다른 세대의 짐을 맞을도록, 우리 생각적으로 확실히 하자.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이제, 국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 상기해가지고, 우리가 살락하면 이제 국가 있어야 되고, 국가 있으려고 하면 자포포 떠나서 국가에 대한 충성, 네. 국가에 대한 생각, 그렇게 살자. 그러면 특강 그러고 있고요. 전달 정부도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쟁하지 말자. 참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셨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인생이 좀 이렇게 버겁다거나 힘들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요, 이제. 네. 옛날에 우리 은혜 주상 오면 같이 인사하고, 그래도 간소히 만들어가 들어가야 되면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힘들다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돌아가시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젊은 애들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교육도 가야 되고, 동료도 만들어야 되고. 아마 직접 느끼서 피부로 와닿는 게 네. 아마 실제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도 많이 힘들다 하는 게 이제, 네. 저는 아주 수의사거든요. 네. 그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통 가면 한 1박 2일, 그렇게 가면, 다른 수의사 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아까 20명 중에 이제, 소는 제 담당이거든요. 그럼 좀 미안하고요. 힘 많이 드는 그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말을 좀 조심히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중간에 있는 이런 세대로서 그걸 다 오롯이 딱 쥐고 전달하시려니까 그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념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외에도 혹시 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제일 급한 게 이제 공원이고요. 영화는 부수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 1세대 어른들이 돌아가기 전에 자료를 좀 더 모아야 되겠고요. 돌아서 그러면 자료를 지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제가 출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모아가지고 다음 제가 옴더라도 아니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런 사업을 좀 더 번창하면 좋겠어요. 그 원장님의 수건 사업들이 네. 꼭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제 공식 질문입니다만은 마지막 질문은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장님이 지금까지 갖다 살아오셨던 그런 운명 네.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더 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삶이 행복하신지 그게 사실 궁금해요. 거기 같은 건 없고요. 일단
제가 몸 건강할 동안 그 잡생각 없이 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생각이고요. 내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는 비농이 그 엄마 아버지 달려들면서 그 말을 필요한 그 하지만 지금은 그 아니고요. 그 이 생활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영화만 딱 잘 되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많단 말이에요.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저도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서류 이제 특강 가면 이제 그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영화 한 좀 좀 도와주자.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 은혜를 갚는 길이고 다 같이 그 동정 좀 하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흥남이 그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국지장처럼 잘 되기를. 예, 네. 앞으로 그런 그 역사의 그 정말 그 산 증인으로 그 신념을 우리 원장님께서 쭉 좀 이렇게 이어나가시기를 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경필 원장님을 만나보면서 다시 네. 한번 역사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언젠가는 또 역사가 될 하루잖아요. 네, 후회하지 않게 좀 열심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특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n my place, in my